19페이지 13강 어부사 이연보 작품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필기한다 그러면 어부사에다가 간단하게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어부사 줄치고 또 다른 명칭이 있는 게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얘들아, 어부사 어부단가라고 불리죠. 여기서 단은 짧은 놀이라는 뜻. 자, 필기 다 했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연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주면 농암 이연보라 그래서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얘기해 줄게. 자, 32세 때 간직에 질출해서 76세까지 거의 한 40년 넘게 간직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76세 때 은퇴를 해서 안동에 고향마로 돌아가서 자연에 은거해서 창작한 작품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드러날까요? 속세에서 현실에서 배슬길에 나아갔던 작가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 친화의 삶이라던가 강호 한정 정서를 노래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자, 1수부터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칠판에 적어놨고 한자어는 다 생략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면 되겠죠. 자, 이 중에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우리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로 갈게. 동그라미는 자연세계를 의미할 거고 세모는 인간세계 또는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 우리 일단 이중부터 동그라미 해볼까? 자, 이 가운데란 뜻인데 당연히 자연 세계를 의미하는 시어. 쌤이 창작 배경을 얘기해 줬잖아. 은퇴를 해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쓴 작품. 자, 자연 속에서 씨름이 없으니, 씨름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씨름과 똑같은 의미.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우리 어부의 생애 줄 쫙 치고. 고전시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어부가라든가 어부장가 또는 어부단가 또는 어부사시다라는 윤선대 작품이 제일 유명하지. 여기서 어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판다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번다거나 바닷가에 가서 막 위험이라든가 현실적 고난 이런 거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 글자로 정리할게. 이 사람은 가어옹이라고 불러. 가짜 어부 늙은이란 뜻. 그럼 우리 땡땡에서 적어볼까? 자, 자연 친화의 삶이겠지? 나중에 우리 윤선대의 어부사시다를 공부할 건데 거기서도 제목에 벌써 어부라는 단어가 나왔겠지. 이 어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적인 어부가 아니야. 얘들아, 구체적 삶이라든가 현실적 삶이 아니라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이상적 삶을 노래한다고, 또는 자연 친화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고. 밑으로 갈까 우리? 자, 밑에 가서 일엽 편주를 한자어 나왔는데 우리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배. 만경파에 띄워두고, 여기서 만경파는 간단하게 해석하면 바다. 자, 그럼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될까? 세모가 들어가야 될까? 만경파는 당연히 동그라미. 자연세계, 자연세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줄 볼게. 인세를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알야. 인세를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우리 인세는 당연히 세모야. 줄임말이잖아. 인간세계 또는 속세 또는 세속적 삶이겠지. 뭐 지금 우리로 친다 그러면 대구생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이 생활 정리하고 아름다운 자연세계로 들어갔다고. 내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인간세계의 일이라던가 속세의 일을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우리 표현법 하나만 적어볼까? 날 가는 줄을 알랴. 표현법 뭐지 얘들아? 의문형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날 가는 줄을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서리법으로 가야 되겠네. 의미 자체는 필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대. 왜?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연세계의 삶이. 자, 이제 우리 2수로 넘어가 볼게. 9번은 천심녹수, 9번 보니 천심녹수, 천심녹수 동그라미. 자, 힌트가 되는 게 있잖아 얘들아. 천심녹수인데 천심 모르겠으면 됐고 녹 모르겠으면 됐고 수는 무슨 뜻일까? 물수자니까 당연히 자연세계를 의미하겠지. 그 다음 뒤로 가서 돌아보니 만첩청산 산 나왔네. 역시 동그라미 자연세계.
밑에 갈까?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십장홍진은 무조건 세모야. 자, 의미는 이렇게 하잖아. 인쇄 또는 십장홍진. 인간 세계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 삶을 의미한다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장홍진은 긍정적 의미일까 부정적 의미일까?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홍진, 붉은 먼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 또는 속세는 항상 붉은 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럽다 또는 얘들아 타락했다 또는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자, 넘어가서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필기 마저 해볼게. 얼마나 가렸는가 줄칩시다. 해볼까? 단절. 그럼 우리 천신녹수와 만천천산이 하는 역할은 뭘까? 십자가자가 자연세계에 들어갔는데 나를 이렇게 둘러싸주고 있잖아. 일종의 약간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속세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 또는 에다 혼란스러운 속세랑 나를 가려주는 역할. 쌤이 그림 그리면 이해하기 편하지 싶은데 쌤이 그림 많이 그리잖아. 한번 볼까? 십자가자 여기 있어. 자, 9번 보니 천신녹수야. 물이지? 그 다음 D를 보니까 겹겹이 쌓인 산이 있어. 그럼 여기 인간 세계. 자, 여기 인간 세계. 그림 보면 알지 얘들아? 하는 역할. 인간 세계로부터 붉은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이 만첩천상, 천신녹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세계로 간다고. 자, 밑에 갈까?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우리 강호 동그라미로 가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고2쯤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아는 단어일 거야. 강과 호수인데 일반적으로 자연 세계를 의미해. 월백하거든은 달이 뜨다 또는 흰 달이 뜨다. 더욱은 더욱 무심하여라. 우리 무심은 의미풀이 해볼까? 마음이 없다. 어떤 마음?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네. 자, 쌤이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줄게. 지금 이 시에서는 우리가 무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해서 욕심 없는 삶을 표현했는데 이게 고전시가에서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는 시어가 하나 더 있긴 더 있어. 자주 나오는 단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얘들아? 자, 쌤이 적어줄까? 이게 빈배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해 얘들아. 우리 좀 전에 공부했죠? 뭐냐면 월산대군의 쌤이 한번 외워볼까 얘들아? 볼까? 추강의 밤이들이 물결이 차노매라. 좀 전에 공부했잖아. 맞지?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닌 문어 매라. 맞지? 그 다음에 무심한 달빛만 신고 빈배져 오느라. 여기서 빈배가 나왔지 얘들아. 그러니까 무심이랑 빈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물론 무조건 빈배가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냥 참고로 얘기해주면 그 송강정철의 송민곡이라는 작품 대부분 다 공부 한번 해봤잖아 얘들아. 거기서 뭐 나와? 송강정철 그러니까 여성화자가 신한데 여성화자의 모습에서 임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물가에 갔는데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임의 모습을 못 봤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여기서 빈배는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는 시어가 절대 안 되겠지. 왜 그럴까 얘들아? 내가 임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보지 못했어. 그래서 약간 허탈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 나왔으니까 이거는 텅 빈 마음이야.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가 고독감 또는 슬픔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이것만 주의하면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무심과 빈배는 같이 욕심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잘 풀어갈게. 이제 다 끝났지 얘들아? 삼수 봅시다. 청아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깨어. 그냥 이거는 그림 그리면 필기하지 마 얘들아. 이거는 그냥 청아 나뭇잎에다가 밥을 쌌어. 약간 쌈밥 같은 거? 맞나? 자, 농류에 고기를 깨어 버들나무 가지에다가 물고기를 꼽았지. 약간 꼬지처럼 얘들아. 저기 이 사람 뭐하고 있을까? 밥이랑 물고기를 같이 먹고 있잖아. 근데 반찬이 막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별거 없지 얘들아. 밥이라든가 물고기니까 소박 한 3 정도.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자, 밑에 가볼까? 노적 하총에 그냥 갈대숲에서 배 메어 두고. 그럼 쌤이 질문할게. 노적 하총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갈대숲에 배를 메어 두고. 지금 시적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자연세계를 의미하겠지.
자, 이제 삼수 마지막 볼게. 일반 청임이 줄치자. 해석해 보면 그냥 자연 속 즐거움. 자, 뒷문장 해석할게. 어느 분이 아시겠습니까? 또는 어느 분이 아실까? 표현법은 마찬가지로 서리법으로 하겠지. 이 자연 속 삶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얘들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 자, 사수 넘어갈게.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에 백구, 주격조사지. 백구가 비라. 원래는 한자가 적혀 있어. 시험에 나올 때. 근데 쌤이 한자를 생략했어. 너희 거는 있지 얘들아. 자, 비는 날비자야. 백구, 갈매기가 난다는 뜻이겠네. 오케이 얘들아. 저기 그림 그대로 가볼까? 자, 산에는 구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중에는 물 가운데는 백구, 갈매기가 날고 있구나. 자, 이 그림을 완성하면 돼. 밑에 갑시다.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곳이로다. 자, 무심의 의미는 뭘로 해석해야 될까? 무심의 의미는 앞에 나왔잖아. 강호에 월백하거든. 통 무심하여라. 욕심이 없다. 이해됐지? 자, 욕심 없고 다정하니 이 두 곳이로다. 누구? 한운과 백구. 응? 마지막 할까? 일생의 시름을 잊고 근심 걱정을 잊고. 시름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나왔어. 시름이 없으니 일생의 근심 걱정을 잊고 너를 쫓아 놀로리라. 우리 이렇게 필기할까? 너를 쫓아 놀로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지칭할까? 한운과 백구를 지칭하는 거야. 그럼 사자성어로 적으면 무라 일체의 대상이겠지. 뭐 기본적인 표현법인데 백구라는 자연물과 구름이라는 자연물을 너라고 지칭했어. 표현법 뭘까 얘들아? 이거는 당연히 의인법. 자, 이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 1수, 2수, 3수, 4수인데 총 얘들아 5수로 이루어진 작품이야. 연시조겠지. 이까지는 전형적인 강호 한정가야. 강호 한정가가 뭐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거나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노래하거나 자연 속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잖아. 갈등 같은 거 드러나 안 드러나 얘들아? 안 드러나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연 속 삶 즐겁다, 행복하다, 인간 세계 싫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특히 5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야 얘들아. 무조건 물어볼 수 없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일반적인 강호 한정가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서가 드러난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부분.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 얘들아.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기본적인 단어 뜻 볼까? 장안, 한양.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북거리는 뭘까? 궁궐. 자, 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 임금. 왕.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이연보라는 사람이 32세 때 간직에 지주해서 76세까지 무려 40년 넘게 간직에 있다가 얘들아 중종 때 이제 은퇴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 그때 돌아올 때 중종뿐만 아니라 나머지 신하들이 다 이 이연보를 만류했어. 가지 말라고. 근데 병을 핑계로 돌아와서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하다가 마지막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한양을 멀리 돌아보니까 궁궐, 중종이 있는 또는 임금이 있는 궁궐이 천리로구나. 여기서 천리의 의미는 뭘까? 거리감이야. 천리, 만리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다 거리감을 의미한다고. 자, 쌤이 그림을 한번 완성해볼까? 자연 속에 있지? 인간 세계 멀리하고 있고 인간 세계 멀리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에 그냥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자, 이렇게 임금이 있다고. 이게 한양에 있는 경복궁으로 의미하겠지. 알겠지? 자연 속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임금님을. 어주에 누웠은들
잊은 뜻이 있으랴. 그러니까 배에 누워 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그럼 여기서 어주는 어디를 의미해? 어부인 시자가자가 머물고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동그라미지. 자연세계라고.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자연에 누워 있는들 잊은 뜻이 있겠느냐. 여기 우리 생략된 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필기는 안 할 건데, 자, 자연 속에 누워 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누구를 잊은 적이 없다 얘들아. 임금을 잊은 적이 없다. 알겠지? 또는 나라를 잊은 적이 없다. 또는 양반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잊은 적이 없다. 알겠지? 정치를 올바르게 하고 임금님을 모시는, 자, 어주에 누우신들 임금 또는 나라 또는 양반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잊은 적이 있겠느냐.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자, 밑에 가볼게.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내 걱정이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요거는 줄 쳐줄게. 자, 필기합시다. 적을까? 훌륭한 인재가 없겠느냐. 자, 마찬가지로 서리법이잖아. 무슨 뜻일까?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다. 훌륭한 인재가 없겠느냐? 있다는 뜻으로 가야 되겠지. 요게 짧은 글인데 되게 복잡한 게 많아. 쌤이 요까지 정리하고 요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 밑에 필기할 공간 많이 있지 얘들아. 오수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게. 화자의 내적 갈등이지. 자, 뭐랑 뭐 사이에 내적 갈등 발생했을까? 간단하게 자연 친화와 또는 자연 속 삼가 vs 임금 또는 나라 걱정. 이렇게 정리할까? 자,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연 친화라 그러면 당연히 개인적 삶 또는 개인적 욕망.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자연 친화하는 게 즐거워. 그다음에 요거 볼까 얘들아. 임금 나라 걱정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개인적 삶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로서의 삶이겠지. 그러니까 신하로서의 삶이라고. 사적인 거 그리고 약간 공적인 삶. 쌤이 벼슬자리 이름으로 가볼까? 이 연보가 참판 정도 또는 관찰사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요건 뭘까? 진짜 이연보 그 이름 자체로 개인적인 욕망이야. 그럼 얘는 뭘까 얘들아? 이연보 자체가 아니라 병조 판서로서 또는 참판으로서 또는 관찰서로서. 그러니까 직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얘들아. 둘 사이에서 이걸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지. 근데 마지막 가볼게.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나 말고 훌륭한 인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나이 먹고 있잖아.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으로 간다고. 하살표 가볼게. 결국 갈등 해소로 가는 거야. 뭐를 선택하면서 자연 친화를 추구하면서 작품이 끝난다고? 자, 필기 다 했고 우리 작품 전체적으로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쭉 빨리 한번 정리만 해볼게. 1수에서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구나. 근데 여기서 애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이 아니라 가어옹 자연 친화의 삶. 이력 편주를 배를 만경파 자연에 그냥 바다에 띄워두고 인간 세계를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다는 뜻이겠지. 자, 2수 갈게. 9번은 천신녹수 자연이야. 돌아보니 만천적산이고 십장홍진 속세의 더러운 것들 또는 어지러운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단절의 역할을 하잖아. 누가? 천신녹수와 만천적산이 나를 지켜준다고 얘들아. 속세로부터. 마지막 강호에 달이 뜨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욕심이 없구나 또는 빈배랑 똑같은 의미. 일로 갈게.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를 깨어 노조가 총에 갈대숲에 또는 자연에서 배 메어 두고 일반 청인이 자연 속 즐거움을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산두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에 백구가 날고 있으니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곳이로다.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무라일체의 삶 또는 자연친화의 삶. 마지막 할게. 장안을 돌아보니 한양을 돌아보니 궁궐 또는 임금이 천리만큼 떨어져 있구나. 어우주 자연 속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내적 갈등이야 얘들아. 알겠지? 나는 지금 자연친화하고 있지만 한시도 나라와 임금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마지막 가면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라 훌륭한 인재가 없겠느냐. 갈등이 해소가 됐지. 굳이 내가 나갈 필요 없다고 얘들아. 자연친화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작품이 끝나는 거. 정리됐어 얘들아? 어부가 자체. 자, 여기까지 하고 어부가는 그냥 넘어갈게. 뒷페이지 보면 뭐 핵심 정리라든가 이해와 감상이 있는데 쌤이 다 설명했는 부분이니까 각자 읽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